저소득층 주민들의 렌트비를 보조하는 섹션 A 바우처가 신규 신청자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신청을 돕고 있는 LA 한인회는 하루 100명 이상의 한인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처방전이 없어도 되는 보청기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FDA는 이번 조치로 환자들의 보청기 구매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주하던 용의자의 총격으로 아시안 경찰이 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 실종된 20개월 유아의 엄마가 살해 용의자로 지목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인 학생들의 대학 입학 합격률이 40%로 아시아는 물론 다른 인종보다 낮은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신체 장기에 변화가 나타나 노화가 촉진된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치솟는 금리에 주택 건설 체감 경기가 얼어붙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침체 국면에 접어들면 집값 하락도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한보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주택 건설업자들이 체감하는 경기 지수인 주택시장 지수가 10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달 지수가 38로 2020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데 이때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대부분 경제 활동이 중단됐던 시기라는 걸 감안하면 주택건설 체감 경기는 사실상 2012년 8월 이후 1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악화됐습니다. 무엇보다 치솟는 금리가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올 들어 공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미국의 30년 고정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이번 주 들어 연 7%를 넘어섰습니다. 올 초 3% 수준에서 2배 이상 훌쩍 뛰어올랐습니다.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So as mortgage rates increase in reaction to the federal funds rate increases, residential investment is taking a tank in the United States. 전문기관들은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르면 집값도 본격적인 하락 국면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내년 말까지 7%, 골드만삭스는 5에서 10%, 무디스는 10에서 15%까지도 더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There's still people out there looking to buy, but there's definitely a slowdown. You can see mortgage applications are down, showings are down, inquiries are down across the board in all levels of purchase, all purchase pricing. 이런 가운데 신용평가사 피치가 내년 봄부터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에 들어갈 거라며 내년 미국 경제 성장률을 기존 1.5%에서 0.5%로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다만 가계빚이 많지 않고 고용시장이 탄탄한 점을 들어 완만한 경기 침체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저소득층 주민들의 주택 임대료를 보조하는 섹션 8 바우처의 신규 신청자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접수를 대행해주고 있는 LA 한인회에는 하루 100여 명의 지원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김경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LA 한인회 대회의실, 섹션 A 바우처 온라인 신청 접수자들로 한인회 직원들의 책상은 빈자리가 없습니다. 신청을 기다리는 한인들의 줄은 회의실 밖까지 이어졌습니다. 신청자 중에는 노인분들도 많습니다. 다들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인 아파트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 사이에 이제 마침 이런 게 있다 그러니까 당첨되면 너무 감사하죠. 됐으면 좋겠습니다. 섹션 A 바우처 신청은 주택국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직접 접수나 우편, 이메일 등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접수는 30일 오후 5시까지인데 신청자 중 3만 명만 대기자 명단에 포함돼 심사를 거쳐 바우처를 지원받게 됩니다. LA시 주택국은 일단 모든 접수를 받은 뒤 무작위 추첨으로 지원자를 선정한다고 밝혔습니다. LA 한인회를 비롯한 한인단체들은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들을 위해 신청 접수를 오는 30일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LA 한인회는 이번 주 수요일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까지 온라인 신청을 돕습니다. 또 한인타운 노동연대는 접수 마감일까지 평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키와 사무실에서 일요일엔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해피북 서점에서 신청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프로그램은 연방정부의 소득 기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개인 연소득 41,700달러, 4인 가족 연소득 59,550달러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주거시설도 모든 렌트 거주지는 아닙니다. 아파트들이 섹션 A 바우처를 받는 데가 있고 안 받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당첨이 되신다고 해도 이제 내 현재 아파트 섹션 A 바우처를 받질 않으면 LAC 안에 다른 섹션 A 바우처를 받는 곳으로 이사를 할 준비가 돼 있으셔야 돼요. LA 한인회는 섹션 A 바우처 신청에 필요한 특별한 서류는 없지만 개인 이메일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하루 더 많은 신청자들을 돕기 위해 꼭 개인 이메일을 만들어 올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가 처방전이 필요 없는 보청기 판매가 전국에서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청각 상실 수준이 심각하지 않을 경우 처방전이 필요 없는 보청기를 사용할 수 있는데 환자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마켓에서 보청기를 선택해 구매할 수 있습니다. FDA가 판매를 허용한 보청기는 경증과 중증 손실에 대응하기 위한 제품입니다. 난청이 심각한 환자에게 필요한 보청기는 여전히 의사 처방을 받아야 구매가 가능합니다. FDA는 이번 조치로 환자들의 보청기 구매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처방전이 필요 없는 보청기는 $199부터 판매됩니다. 기존에는 전문적인 검사와 진단 비용을 포함하면 $5,000 이상이 소요됐는데 보험사들의 지원도 인색해 환자들의 부담금이 높았습니다. FDA는 이번 결정으로 청각장애인 3천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오바마 케어 수혜 대상이 늘어나 더 많은 가정이 건강보험료 보조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오바마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개혁법에서 이른바 가족결합 문제를 해소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지금은 직장에서 건강보험을 제공할 경우 직원 개인이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가 가구 소득의 9.85%를 넘어야만 오바마 케어 가입 시 보조금 수혜 자격이 주어져 직장인 대다수가 부양가족들의 보험 가입을 포기해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개인이 아닌 가족 전체를 커버하는 보험료가 소득의 9.85%를 넘으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돼 더 많은 가정이 건강보험료 보조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며 오바마 케어 가입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됩니다. 가정폭력 용의자를 쫓던 경관이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용의자는 결국 경찰견에 의해 제압됐습니다. 보도에 윤범수 기자입니다. 남편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들어온 건 새벽 1시경. 경찰이 도로에 서 있는 피해자 모녀를 발견했고 이후 앞에 세워져 있는 차 안의 남성에게 다가갑니다. What's going on, man? Go ahead and put your hands on the steering wheel. 아무 말 없이 경관을 응시하는 남성. 위협을 느낀 경관이 체포하려 하자 차를 몰고 도주하기 시작합니다. 직후 쏟아진 8발의 총격. 경관 한 명이 쓰러졌고 옆에 서 있는 용의자의 장모도 총에 맞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지나 2마일 떨어진 곳에서 용의 차량이 발견됐습니다. 용의자가 차에서 나왔지만 무기를 소지하고 있어 접근이 어려운 상황. 경찰은 결국 K9 경찰견을 풀어 용의자를 제압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라스베이거스 경찰국 소속 24년차 베테랑 아시안 경관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체포된 올해 24살의 흑인 남성 타이슨 햄튼은 4건의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보석금 없이 수감됐습니다. 20개월 된 남자아이 퀸튼 군이 집에서 사라진 건 지난 5일. 아이가 납치됐다며 신고한 사람은 엄마였습니다. 2주가 다 되도록 아이의 행방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지 경찰이 충격적인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We believe that he was placed in a specific dumpster at a specific location and it was brought here by regular means of disposal. 경찰이 지목한 용의자는 다름 아닌 신고를 한 아이 엄마였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증거 부족으로 일단 엄마의 신병만 확보했고 정식으로 기소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 쓰레기 매립지를 샅샅이 수색하고 있지만 아직 시신을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중간선거 최대 경합지 중 한 곳인 조지아주의 사전투표율이 2020년 대선 수준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되며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지아주에서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조지아주는 선거법 개정으로 중간선거일 3주 전부터 조기 투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중간선거 최대 경합지 중 하나인 조지아주에서는 어제 하루 13만 1천여 명이 직접 투표에 나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2020년 대선 첫날 집계된 13만 6천여 명에 육박한 수치인데 중간선거로서는 역대급 성적 중 하나입니다. 투표에 참여하려는 인파가 몰리면서 일부 기표소에는 30분 이상 대기하는 긴 줄도 발생했습니다. 네바다주와 함께 이번 상원 선거의 최대 경합지로 꼽히는 조지아주 선거에는 현직인 민주당 라파엘 워녹 상원의원과 허셜 워커 공화당 후보가 경쟁하고 있습니다. 전체 의석 100석이 50대 50으로 양분된 상원은 이번에 35명을 새로 뽑는데 민주당과 공화당이 현재까지 각각 49석을 확보했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결국 조지아와 네바다주의 투표 결과에 따라 상원 다수당이 결정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 중간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낙태권을 규정한 법률을 최우선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워싱턴 DC 하워드 극장 연설에서 여성의 건강과 권리를 위해 낙태 합법화가 중요하다면서 중간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제일 먼저 의회에 낙태권 성문화법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만약 이 법이 의회에서 통과된다면 내년 1월 인준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치평론가들은 여론조사에서 경제 문제가 최우선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중간선거 막판 판세가 민주당에 불리하게 돌아가자 바이든 대통령이 낙태권을 내세워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며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인 학생들의 대학 입학률이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명문대에 지원한 학생이 많은 것이 이유로 풀이됩니다.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어제 공통지원서가 발표한 대입 지원자 인종 및 민족별 보고서에 따르면 2021-2022년 대입 시즌에 미국 내 한인 학생들은 평균적으로 7개에서 8개 대학에 지원서를 제출했고 합격률은 40%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인종별로는 아시안 평균 합격률이 흑인이나 백인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아시안을 민족별로 세분화한 자료에서도 한인 합격률이 최저였습니다. 또 한인처럼 학업 성적과 대입 준비가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중국계나 인도계 학생들의 경우도 한인 학생보다는 높지만 합격률이 45% 미만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성적이 우수한 한인과 중국계, 인도계 학생들의 합격률이 낮은 것은 입학 경쟁이 치열한 명문대 지원 경향이 두드러지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같은 아시안이라도 성적이 다소 낮은 베트남이나 필리핀, 캄보디아계 학생들은 합격률이 50% 이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왔는데 이는 비교적 경쟁이 덜한 대학에 지원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또 한인 학생의 경우 명문대에서 주로 채택하는 조기 전형 방식인 얼리 디시전 지원 비율이 타민족에 비해 높은 점도 한인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명문대 도전 경향이 크다는 근거로 여겨집니다. 2021-2022년 대입 시즌 한인 지원자들의 평균 SAT 점수는 1,400점 이상으로 민족 및 인종별 비교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고교 내신을 나타나는 GPA 역시 1점 만점으로 환산할 때 약 0.96점으로 중국계와 더불어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북한이 9.19 군사합의에 의해 설정된 해상 완충구역으로 또다시 수백 발의 포사격을 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태평양 표준시로 오늘 아침 6시쯤 황해도 장산곶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00여 발의 포병 사격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1시간 뒤엔 강원도 장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150여 발의 포병 사격을 했습니다. 포탄이 떨어진 곳은 9.19 군사합의에 따른 해상 완충구역 아니었습니다. 지난 14일 500여 발의 포사격을 하며 군사합의를 위반한 지 나흘 만입니다. 이번 사격은 최근 시작한 한국군의 기동훈련인 호국훈련 등을 겨냥한 시위 성격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잇단 도발에 항공모함 등 미국의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상시 배치할 수 있냐는 질문에 미국 국방부는 한국에 이미 2만 8천여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보도에 김양순 기자입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의 전략 자산이 한국에 상시 배치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미 국방부가 주한 미군을 꺼내들었습니다. 한반도에 이미 2만 8천 명이 넘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이는 국방과 안보 협력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I think that is a signal of our commitment to our defense relationship and our security cooperation with the people of the Republic of Korea.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항공모함이나 폭격기 등 이른바 전략자산 배치 문제를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배치에는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어 북한의 이딴 도발에 대해 미국이 전방위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But we certainly do maintain, alongside our allies in the region, a very robust indications and warning capability.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을 왜 요격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는 긴장을 확대하거나 불안을 조성하는 게 아니라며 긴장 고조는 북한이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 국무부 역시 어젯밤 일어난 북한의 포사격과 관련해 인지하고 있다며 북한이 도발과 위협적인 행위를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공산당 대회가 끝나면 북한이 7차 핵실험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 가운데 미 국무부와 국방부는 북한의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려 하지 말고 대화에 나설 것을 다시금 촉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면 노화가 촉진된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워싱턴 대학교 만성전염병센터 연구 결과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신체 장기에 극적인 변화가 나타나면서 노화가 촉진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환자들의 감염 증상을 토대로 도출된 결과인데 연구진은 증상이 가벼운 환자 일부도 노화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연구진은 감염자의 경우 한 해 동안 신장 기능이 거의 3-4% 감소하는데 이는 서너 살 나이가 더 든 것과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노화 증세는 감염자의 신장과 뇌, 심장 등 주요 장기에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것은 노화 촉진제를 맞은 것과 유사하다면서 코로나19가 독감보다 더 심각한 신체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뒷받침해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내년 2월을 끝으로 코로나19 비상사태를 종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게빈 뉴섬 주지사는 팬데믹과 관련한 주 비상사태를 내년 2월 종료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올 연말까지 팬데믹 사태 추이를 관망하며 보건 시스템이 안정세를 나타낼 경우 더 이상 추가 연장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주 비상사태는 코로나 검사와 백신 접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선포됐습니다. 이 기간이 종료되면 팬데믹 사태 기간 지원됐던 다양한 혜택들이 사라지며 완벽한 일상으로 회복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비상사태가 종료되더라도 바이러스 재확산 대응 등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긴급 지원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각 지역 정부별로 비상사태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팬데믹 종식을 선언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전문가의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립알레르기 전염병연구소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장기 후유증이 여전히 공중보건을 위협하고 있다며 팬데믹 종식을 선언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밝혔습니다. 롱코비드라고 불리는 코로나 장기 후유증은 완치자에게서 나타나는 피로감과 인지장애 등을 말하는데 완치자의 20% 정도가 롱코비드 증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팬데믹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아직 멈춰서는 안 되며 시민들 역시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복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의견도 내놨습니다. 뉴욕시가 50여 년 만에 쓰레기 수거 방식을 변경합니다. 쓰레기가 길에 쌓여있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변화로 풀이됩니다. KBTV 박진호 기자입니다. 뉴욕시가 5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쓰레기 배출 시간을 바꾼다고 발표했습니다. 팬데믹 이후 급증한 쥐와 악취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만큼 수거 전에 쓰레기 더미가 길에 쌓여있는 시간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쓰레기 배출을 허용하는 시간은 늦추고 수거 시간을 앞당길 예정입니다. 17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과 제시카 티시 시 청소국장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4월 1일부터 발효될 쓰레기 배출 시간 변경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당초 오후 4시 이후면 거리에 내놓을 수 있었던 가정용 쓰레기는
이제 오후 8시가 지나야 배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오후 8시보다 일찍 내놓고 싶다면 오후 6시 이후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에 넣어둬야 합니다. 9개 이상 유닛이 있는 주거용 건물일 경우 오전 4시부터 오전 7시 쓰레기 수거 시간까지 3시간 동안만 쓰레기를 거리에 쌓아둘 수 있습니다. 상업시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도로변에 직접 쓰레기를 배출하려면 오후 8시가 넘은 시각이면 가능합니다. 현재 시 청소국에서는 상업용 쓰레기 배출 시각을 해당 상업기관이 문을 닫기 1시간 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칙이 모호하기 때문에 사실상 아무 시간대에나 쓰레기를 배출해 거리가 더러워졌다는 것이 시 청소국의 설명입니다. 아담스 뉴욕시장은 거리에 쌓인 쓰레기 봉투가 뉴욕시를 상징하는 이미지로 자리 잡았다며 쓰레기가 거리에 쌓여있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청소국은 근무 시간을 조정해 자정께 쓰레기를 수거하는 비율을 25% 이상으로 높일 계획입니다. KBTV 뉴스 박진우입니다. 아시아계 미국인의 얼굴이 새겨진 주화가 처음으로 유통될 전망입니다. 조폐국은 중국계 여배우 안나 메이웡의 얼굴이 각인된 25센트 주화 생산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안나 메이웡은 지난 1905년 LA 차이나타운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나 17살 때인 1922년 첫 주연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인종이 다른 배우들의 신체적 접촉을 금기하는 당시 법 때문에 출연할 수 있는 영화에 제한을 받았고 결국 유럽으로 건너가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아시안 여성의 얼굴이 새겨진 주화는 지난 2020년 연방의회가 통과시킨 법에 따라 제작이 추진됐습니다. 조폐국은 오는 2025년까지 여성 20명의 얼굴을 25센트 주화에 각인할 계획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